네, 안녕하세요. 머니메이커의 에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제가 이어서 페이스북 강의를 할 건데요. 이 페이스북 광고를 하시다 보면 돈을 버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벌고,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은 계속 돈을 못 벌고, 결국에는 페이스북 광고를 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이제 제휴를 떠나게 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 시간에는 솔직히 다른 데는 이런 확실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두리뭉실하게 가르쳐 주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해보세요 하고 끝나는데, 그런 게 아닌 그냥 제 경험담과 어떻게 제가 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지까지 한번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번 강의 시간에. 첫 번째, 페이스북 유료 광고 전 꼭 알아야 할 것. 페이스북 광고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와 왜 같은 컨텐츠인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벌까? 그거에 대한 비밀은 뭘까? 이런 내용을 이제 한번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페이스북 광고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 제가 이제 보면 저도 그렇고 저도 처음에 이 페이스북 광고를 이제 배우는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 동기들이 한 15명 정도 있었는데 그 15명이 지금은 한 3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저랑 같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근데 가만히 그분들을 지켜보고 또 다른 분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느꼈던 겁니다. 그분들 이제 돈 못 버시는 분들 특징이 광고를 일단 돌리잖아요. 광고를 안 돌린다. 당연히 광고를 돌리지 않으니 돈을 벌지 못하겠죠. 이렇게 수업을 배웠으나 공부를 하였으나 시도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돈은 안 들어오겠죠. 뭘 시도를 하지 않았으니, 액션이 없었으니. 두 번째, 페이스북 광고는 시도를 하였으나 끄는 경우, DB 접수나 설치 등의 결과가 없다. 그리고 광고 단가가 비싸다. 유료 광고 비용이 부담돼서 광고를 끈다. 솔직히 이거는 처음 하시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무조건 비용을 지불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 광고가 어떻게 보면 돈을 써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어떤 분은 그냥 무작정 광고를 돌리다가 이틀 정도 광고를 제 돈을 써서 돌렸는데, 아, DB가 하나도 안 들어오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비용은 계속 나가니 부담되니까 지레짐작 그냥 꺼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광고를 돌리고 똑같은 컨텐츠에 똑같은 카피를 돌리고 돌리는데, 그 사람은 그냥 이번 주 일주일에 그냥 예산 한 5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난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한 분은 이틀 3일째 똑같이 광고비가 안 들어오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기다려 봅니다. 근데 4일째부터 갑자기 DB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DB가 들어오고 5일째는 갑자기 광고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DB가 빵빵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는 성격 급해가지고 막 한 이틀 정도 하고 돈 안 들어오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는 분들이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컨텐츠를 안 만든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광고 안 돌리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페이스북 광고를 통한 고수익 마케터일수록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볼 때마다 자꾸 다듬게 되고 추가해야 될 부분이 보여요. 짧으면 하루에서 이틀,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기도 하는데 저는 한 5일 정도 다듬는 것 같아요, 보통. 페이스북 광고로 수익을 얻지 못하는 마케터일수록 컨텐츠를 짧은 시간 동안 만들고 빨리 페이스북에 광고를 올려보고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얻지 못하면 바로 광고를 내린다. 아까 위에서 여기서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수익을 얻지 못하는 마케터일수록 진짜 컨텐츠를 짧은 시간 동안 그냥 빨리 만들고 대충 만들고 빨리 올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광고를 빨리 올려보고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지? 안 나오지? 하루 이틀 지나고 아유 내거 DB 또 안 들어오는 거네 하면서 광고를 끄고 또 똑같이 또 다른 걸로 올리고 또 이틀 정도 기다려보고 아 이거 또 안 들어오네 하면서 끄고, 그러다 보면 결국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페이스북이 그러면 돈만 주게 되는 거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돈을 벌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솔직히 이 페이스북에 돈을 벌려고 하면 좀 가장 중요한 말이기도 한데 정확한 A/B 테스트가 없다.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번에 다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처음에 이 카피를 써보고 그 다음 이 카피에다가 이걸 또 추가해서 써보고 이걸 빼서 써보고 이 카피에다가 이 사진을 바꿔보고 이 카피에다가 또 뭐 이런 사진을 바꿔보고 반응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감각적으로 될지 안 될지 구분해. 그냥 하루 이틀 올리고 아이고 안 되네. 내 마음대로 그냥 지표를 보지 않고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그냥 감각적으로 아이고 안 되네 하면서 그냥 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리지가 않아요. 이 CPC, CTR 리드를 올리는 여러 가지 가설과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CPC, CTR이 뭐냐? 나중에 뒤에 가서도 배울 건데 제가 이거 실제로 광고 진행하면서 했던 이제 페이스북 분석 툴이에요. 실제로 한 거예요. 이 전체 CTR이라는 링크 CTR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CTR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00원을 썼을 때에 내 광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당연히 이제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내가 똑같은 돈을 썼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광고에 들어왔다는 뜻이겠죠. 처음에 제가 이제 그냥 카피를 올려보고 총 지출을 150만 원이나 했어요. 근데 DB는 41개가 되고 이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내 광고에 링크를 클릭한 사람들은 333명밖에 안 돼요. 150만 원. 그래서 이 40만 개 중에서 DB가 51만 원 수익이 났고 100만 원이라는 손해를 봤죠.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많은 돈을 태우라는 말이 아니고 작은 돈을 태우더라도 이렇게 분석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실험을 해야 되고. 이제 여기서 그러면 내 이 카페에서 무료 컨셉을 넣어봐야겠다. 그럼 사람들이 좀 더 내 광고에 반응이 좀 더 있네 하는데 또 DB는 또 뭐 이렇게 이 정도 되네. 근데 이제 DB에서 내 돈 쓴 만큼에 비해서 또 마이너스네. 그러면 이 무료 컨셉에서 핵심 키워드를 한번 더 넣어서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또 실험을 해봐요. 그러니까 현저히 CTR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들이 더 있고 참여도가 더 많고 하니까 당연히 수익이 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수익이 시작난다고 해서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끝내버려요. 요 수익 난 거에서 이제 돈을 더 태워버리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최소한의 돈을 쓰면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실험들을 밑에서 최소한 이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한 7개, 8개 정도는 테스트를 해요. 최소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C 컨센트 무료 키워드에다가 자극적인 이미지를 쓰면 어떻게 될까? 자극적인 이미지를 쓰니까 사람들이 참여도가 확 올라갔죠. 그러니 이제 이 돈을 썼을 때에 이만큼의 접수 금액 승인이 나왔고 이만큼의 이득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어뷰징이라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만큼의 수익이 났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B 컨셉에다가 뭐 CTR 낮을 것 같아서 행동 유도할 수 있는 임팩트를 올려보자 해서 이제 또 어그로를 또 다른 어그로를 한번 끌어보니 이번에는 CTR이 2.9%였고 이렇게 돼서 손익이 23만 원이 났다. 그러면 한번 다른 내 이제 광고를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이미지 말고 영상으로 한번 써보자. 해서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3.3%뭐 이렇게 됐고 저희는 결국에는 돈이 제일 많이 벌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당연히 CTR이 당연히 높고 하면 좋겠지만 이 6%대에는 29만 원 벌었지만 이 이미지로 썼을 때는 제가 실험해보니 31만 원 썼죠. 그러면 내가 이 실험을 한 결과로 가지고 이 31만 원 이 카피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돈을 태워야지 당연히 돈을 벌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100만 원이 손해봤던 거 하루에 이렇게 30만 원을 뭐 이렇게 돈을 버는데 이거를 3일만 하면 100만 원이 그냥 그대로 꼽히죠. 근데 돈을 여기서 내 광고비를 더 태워가지고 여기는 총 지출을 150만 원 했고 여기는 10만 원밖에 안 했어요. 똑같이 이 금액에 150만 원을 쓴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만에 그냥 따라잡히는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고 이거로서 생각을 하고 광고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한다. 이거는 정말 제가 이때까지 광고를 하면서 돈 버시는 분들은 무조건 진짜 엄청난 실험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컨텐츠라도 사람에 따라 돈을 벌 수도 못 벌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페이스북의 이제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나? 같은 컨텐츠 같은 타겟이라도 효율이 다르게 나와요.
어떤 효율이 다르게 나오냐? 인구 통계학적 특성으로 이 사람은 이제 상세 타겟팅 잡고 그 다른 B의 사람도 똑같은 상세 타겟팅을 잡아요. 근데 이분은 최대 도달 범위가 이만큼 나오고 똑같은 타겟입니다. 근데 그 B의 사람은 최대 도달 범위가 이렇게 나와요. 숫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좀 나죠? 추산 결과랑 게시물 참여도 게시물 참여가 한 50명 정도 나는 것 같네요. 끝에. 아무튼 이런데 이게 A는 저만큼 도달이 되고 B는 최대 도달 범위가 이만큼 되는데 근데 이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해드리는 건데 어떤 사람은 제가 분명히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광고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뭐 오일을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뭐 칩시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안에서 오일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페이스북은 완벽한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일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것까지 다 판별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전부 다 다른 타겟한테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범위가 많고 이 사람은 범위가 작다. 이렇게 해서 내 광고가 더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광고를 잡고 이제 새로운 광고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런닝머신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페이스북에. 그러면 그 런닝머신이라는 제도로 이제 그 런닝머신이 돌아가면서 최대한 비슷한 최대한 이 광고에 효과가 있는 최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정보를 수집하게 돼요. 그 런닝머신 동안.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 범위가 다르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사람들은 다 같게 도달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렇게 다르게 뜨더라도. 페이스북 광고를 분석하는 중요한 지표. 이것도 이제 정말 중요한데 페이스북 유료 광고 비용보다 당연히 저 제휴 수익이 훨씬 많아야지 제가 광고를 돌리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전체 CTR에서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저희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전체 CTR이라는 내 광고를 들어오는 사람들의 분석을 통해서 내 광고가 어디가 잘못돼야 되는지 이런 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링크 CTR 또한 역시 해석을 할 줄 알아서 내 광고가 어디가 잘못되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실험을 해봐야 되는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이런 모든 거를 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카피라이팅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전체 CTR이 28%, 27%. 제 광고가 쉽게 설명하면 뭐 100명을 제 광고가 100명한테 도달했다고 하면 쉽게 설명해서 28명이 제 광고에 들어왔다란 말이에요. 27명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 제 광고를 클릭을 한 사람들이 이제 4%나 된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근데 이 수치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근데 이 수치를 보세요. 28%가 23,000명이에요. 27%가 26,000명이고 그 중에서 링크 클릭한 숫자가 4%, 3%라고 해도 3,900명이고 3,600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치가 잘 나오는 광고인데 DB가 하나도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 안 들어올까요? 단순 호기심으로 내 링크를 클릭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습관적으로 페이스북에 광고를 이제 띄우면 분명히 그런 분들도 진짜 많아요. 저 또한 가끔씩 그러긴 하는데 그냥 눌러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없는데 호기심에.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거 잘 나오네 이거 잘 나오네 근데 DB가 하나도 안 들어오네 그러면 내 마지막에 있는 왜냐면 이 참여도 좋고 클릭도 좋은데 전환이 안 일어났으면 랜딩 페이지가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물론 그것까지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서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호기심으로 찍은 사람들도 많겠구나. 그래서 꼭 랜딩 페이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카피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내 카피를 또 바꿔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당연히 페이스북 이 누르는 사람들은 다 사람인지라 호기심에 누르는 걸 수도 있을 거고 아닐 사람도 있을 거니까. 감사합니다. 바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2부에서는 이제 아까 CTR 분석이랑 이런 분석 틀이랑 카피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은 섬세하지 못하다.
당신의 전체 CTR이 낮은 이유가 있다. 당신의 링크 CTR이 낮은 이유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의 전체 CTR이 낮은 이유가 있다. 쉽게 말하면 내 광고가 타겟에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했는지를 말한다. 이게 CTR입니다. 그런데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단순하게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마케팅을 포기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하죠. 제가 아까 말했죠. 이 CTR로 이제 이거 CTR이 뭔지만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걸로 분석을 이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진짜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 수업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알고 나면 절대 이제 이 정도에 그치는 마케터가 안 되겠죠. 분석을 하시겠죠. 이 그림 한번 봐보세요. 전부 다 이 왼쪽을 보시게 되죠. 근데 글은 오른쪽으로 봐주세요. 왜요? 이 그림 보세요.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 근데 누가 봐도 물게 생겼죠. 절대 안 믿게 돼요. 인간은 단어보다 이미지를 100배 이상 빠르게 인식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딱 먼저 그림부터 그냥 보이게 되죠. 그리고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 맞는 말이네. 인간은 단어보다 이미지를 100배 이상 빠르게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체 CTR이랑 접수는 되는데 광고 단가가 높아 힘든 상황, 전체 CTR이 높은 상황, 전체 CTR이 낮은 상황일 때 썸네일을 교체해서 살릴 수 있는 광고. 이게 이제 앞에 이제 그림들과 이어지는 말인데 방금 그림을 봐서 알다시피 한 장의 엄청난 긴 이제 그런 카피 글들에 비해서 한 장의 사진이 엄청 효과가 좋을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방금 사진을 봐서 알겠지만 인간은 단어보다 이미지를 100배 이상 빠르게 인식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전제를 한번 깔아봅시다. 1만원의 광고 비용으로 1만 명에게 도달한 광고가 있어요. 근데 1000명의 게시물 참여자가 있고 이 중 10명의 전환이 이어졌어요. 되게 만원, 그러니까 일단 만원은 일단 빼놓고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10,000명에게 도달했는데 1000명의 게시물 참여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명밖에 전환이 안 일어났대요. 그러면 총 10,000명한테 도달했는데 10명밖에 전환이 안 일어났대요. 그러면 정말 이거는 카피를 잘못 썼거나 그랬다라는 거겠죠. 뭐 그림이 안 좋거나 사람들한테 어그로가 안 끌렸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 카톡에 내 페이스북에 광고를 보다가 전혀 흥미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다 넘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 1만 명이 도달되었고 1,000명의 참여자가 있는데 10명이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잘 이거를 고칠 수 있다, 마케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돈을 벌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냥 똑같은데 1만 원에 1만 명이 도달이 되었고 2,000명의 참여자가 있으면 20명의 전환이 이어졌다. 그러니까 똑같은 돈에 똑같이 도달되었는데 2,000명의 참여자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까 1,000명일 땐 10명이었으니까 20명이 되겠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게 1만 원에 1만 명이 도달되었고 8,000명의 참여자가 일어나는 컨텐츠를 제가 만들었어요. 똑같은 그 컨텐츠의 양인데 카피랑 그림을 바꿔서 8,000명의 참여자가 일어나는 질의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럼 80명이 전환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돈에 이걸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모수가 크다면 비슷한 양상을 가지게 돼요. 같은 돈을 지출하더라도 내 광고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이 많아진다면, 즉 전체 CTR을 올릴 수가 있다면, 아까 28% 전체 CTR을 올릴 수가 있다면 카피가 같은 설득력을 지닌 상황에서 참여하는 모수가 커지기 때문에 전환율에도 당연히 변화가 생기겠죠. 돈을 더 써서 도달을 시키는 게 아니라 모수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달된 사람들, 아까 1만 명에 만원에 1만 명에 도달이 되었잖아요. 그 사람들로 참여율을 높여서 모수를 크게 하라는 거예요. 돈을 더 써서 2만 명에 도달시켜서 2,000명의 전환자가 2,000명의 참여자가 생기게 하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만원을 써서 1만 명에 도달을 시키는데 1,000명의 참여율을 생기게 하지 말고 8,000명, 9,000명의 참여자가 생기게 만들어라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똑같은 돈을 썼을 때에 더 극대화된 효과가 있죠. 저희의 총 이 광고를 하는 목표가 똑같은 돈을 썼을 때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게 하는 게 당연히 저희에게 엄청난 이득이 되겠죠. 전체 CTR이란 당신의 썸네일과 첫 문장은 더보기를 누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당연히 이게 가치가 있어야지 저의 참여율이 높아지겠죠. 전체 CTR이. 타겟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가? 아까 사진들 왼쪽 어그로 끌고 오른쪽은 아니고 이런 보여드렸죠. 이미지를 훨씬 더 빠르게 인식합니다. 그런 시선을 사로잡을 수 만한 사진을 썼는가? 보통 사람들은 진짜 이래요. 그냥 대충 아무거나 써야지. 아 빨리 광고 만들어서 올려야지. 저도 물론 처음에 진짜 이랬던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래서 돈을 진짜 엄청나게 갖다 그냥 버린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 그냥 헌금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자신의 만족감을 빨리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페이스북에 절대 헌금하지 마세요. 진짜 그냥 페이스북 이거는 헌금하는 짓이에요. 페이스북이 그냥 돈 주는 꼴이에요. 그리고 카피를 쓰고 이거 뒤에서 달아드릴 건데 마케팅은 섬세함이에요. 사소해 보이는 썸네일, 그 아까 사진들 아니면 첫 문장 하나가 그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요. 그 시선들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을 멈추게 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광고는 아마 빛을 발할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마케팅을 계속 해야 한다면 진짜 섬세해야 돼요. 자신의 생각만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표를 보고 분석할 줄 아셔야 되고 썸네일 사진 그 사진 한 장 한 장을 섬세하게 해야 돼요. 두 번째, 당신의 링크 CTR이 낮은 이유가 있다. 왜 CTR이 낮을까요? 당신의 게시물에 참여한 사람들, 아까는 전체 CTR이었고 이건 링크 CTR이에요. 당신의 게시물에 참여한 사람 중 아까 참여자 1000명 있었죠. 그런 참여한 사람입니다. 게시물에 참여한 사람 중 링크를 클릭한 사람. 그 게시물 참여한 1000명 중에서 아까 링크 클릭 100명이었죠. 그 링크 클릭한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구매 페이지 더 알아보기나 신청하기를 눌러서 구매 페이지로 이동을 한 사람들의 비율을 뜻합니다. 링크 CTR이. 왜 링크 클릭은 있는데 전환이 안 될까요? 당신의 글을 읽고 링크 클릭을 눌렀기 때문에 당신의 카피에서 설득당한 사람이라고 착각한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흔히들 하는 착각이에요. 왜 링크 클릭은 있는데 전환이 안 될까요? 글을 읽고 단순히 호기심에 눌려본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글을 읽고 설득당해 액션을 한 것이다. 세 번째, 랜딩 페이지가 매력적이지 못하다. 보통 사람들은 진짜 이 두 번밖에 생각 못해요. 저도 진짜 처음에 이 두 개밖에 생각 못했어요. 허구한 날 그래서 랜딩 페이지만 고치고 허구한 날 랜딩 페이지가 절대 제 카피는 잘못이 생각을 못해요. 왜? 지표가 이미 좋기 때문에 일단 기분이 좋아. 내가 내 카피를 쓰고 이 지표가 링크 클릭이 많이 일어나는 이 퍼센테이지를 보고 역시 나는 카피에 재질이 있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혼자서. 그러니까 절대 이까지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로. 이거 진짜 그러면 돈 버리는 짓입니다. 저희는 카피가 아무리 처음에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고 카피가 마치 내 자식 같거든요. 아껴주고 싶고. 근데 매정한 부모의 마음처럼 밖에 내 보내서 혼자 살아라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딱 끊어내셔야 돼요.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해보시면 알 거예요. 제 카피가 진짜 소중하고 하나하나가 소중하거든요. 심려를 기울여서 썼기 때문에.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까지도 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1, 2, 3번 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랜딩 페이지를 바꾸고 몇 번 바꾸다 보면 랜딩 페이지 몇 번 바꿨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럼 카피를 바꿔보셔야 돼요. 왜 링크 클릭은 있는데 전환이 안 될까요? 무의식적으로 링크 클릭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컨텐츠는 좋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거 진짜죠. 진짜 이거 쉽게 빠집니다. 왜 접수가 안 되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다 보니 허가나 랜딩 페이지만 수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하죠. 왜 접수가 안 되지 하면 내 카피가 쓰레기인가? 절대 이런 생각하지 않게 되죠. 랜딩 페이지가 너무 쓰레기다. 아무리 바꿔도 이건 진짜 광고주 잘못이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죠. 근데 제 카피가 쓰레기이다 라고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딱 이렇죠. 본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상상한 내용으로 판단하기 때문.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저도 이렇게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해 봤겠죠. 그럼 돈을 좀 더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의 카피는 설득력이 약해요. 혹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없나요? 설득력이 있다면 왜 전환이라는 결과가 없나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카피를 올리고 사진을 선택해서 올리고 제가 진행한 담배 관련 컨텐츠입니다. 도달이 18만 명이나 됐고 참여가 4만 1000명이나 있겠죠? 있죠. 그리고 댓글이 126개. 그 다음 좋아요가 3.1 3100명이네요. 컨텐츠가 좋다면 당신의 글이 당신의 컨텐츠가 설득력이 있다면 내 컨텐츠가 좋고 내 컨텐츠가 설득력이 있다면 랜딩 페이지 아까 그 앞에 카피를 의심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랜딩 페이지가 쓰레기예요. 아무것도 없고 평범해요. 너무 평범해요. 뭐 없어요. 근데도 우리가 타겟에게 참여해주세요가 아닌 이 랜딩 페이지가 평범하고 그 다음 우리가 그 고객님들한테 참여해주세요가 아닌 이 타겟들이 친구들을 알아서 그 추천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 금연하세요. 같이 이거 해볼래? 이거 좀 해라. 이거라도. 실제 제가 진짜 또 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욕도 써놨죠. 호러 자식이 하루 두 값해서 신청합니다. 진짜 컨텐츠가 좋으면 랜딩 페이지가 쓰레기더라도 그리고 타겟한테 이것 좀 사주세요가 안 해도 타겟들이 알아서 이것 좋은데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친구들을 태그하고 타겟들이 선택해요. 알아서 이 광고를. 이렇게 이제 끝이 났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분석, 돈을 벌고 못 버는 사람들의 차이는 그런 분석을 하고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냐 못 하느냐. 그리고 내 카피를 써고 그럼에도 내 카피를 쓰고 내 카피를 과연 의심을 한 번이라도 해보냐 안 해보냐. 솔직히 저런 CTR 분석 이런 거는 확률적으로 높은 거지. 솔직히 CTR이 너무 낮은데도 DB 전환이 정말 잘 일어나는 것들도 있어요. 어이가 없게. 그게 말 그대로 컨텐츠가 좋은 거겠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저는 이 페이스북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저런 실험들도 엄청 많이 하고 해야 되고 뭐 카피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하는데 혼자서 절대 끙끙 앓지 마세요. 혼자서 끙끙 앓으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가장 또 컸던 이유 중 하나가 이 혼자서 하는 분들이 빨리 지쳐서 빨리 질려서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절대 혼자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같이 하면 되고 저 또한 같이 할 거고 이제 단톡방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다 초대들 다 되셨을 텐데 거기서 이제 같이 얘기하고 같이 의논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같이 물어보고 그러면 굳이 내가 실험을 하나 더 안 해도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줄어들어요. 이 같이 한다는 거에가 진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무튼 지금까지 저는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 CTR 분석법이랑 카피 그리고 돈 버는 사람들은 왜 돈을 벌고 못 버는 사람들은 왜 못 버는지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고 페이스북 일단 이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